사귈 때 내가 쓴 3천만 원 내놓으라며 전 연인 협박한 여성한테 벌금형이 선고됐다네요.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기간에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정기 판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었다면 뭐가 공포심인지 모르겠네. 피고인이 금전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판시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A씨가 자신이 사귀던 B씨한테 이별을 통보한 뒤에 자신이 그동안 B씨에게 제거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대요. 근데 요구를 거절하니까 네 부모님하고 학교 교수들에게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드학과 누구라고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면서 대학생인 것 같아요. 이런 데 협박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가능해요? 이런 사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변호사님 자주 나오죠. 나빠지고. 근데 어쨌든 돈은 결국 못 받아서 공갈 미수죄가 됐네요. 공갈 미수죠. 아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추가된 거는 A 씨는 B 씨, 그러니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한 적은 없는데도 데이트 폭력이나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내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기대하라면서 문자도 전송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갈 내용 중에 너 나 성폭행한 걸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귀 교제하고 나서 이제 그 관계를 잘 정리 못했을 때 이렇게 뭐 소송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한데 되게 좀 적절하지 않죠. 잘 해결하고 이제 교제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잘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거를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배상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거는 되게 누가 봐도 이거는 협박이죠. 예, 뭐 그 고소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뭐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강간으로 고소할 거다. 이거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죠. 고소 당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엄청난 그 명예가 실추되고 또 고소 당하는 거 계속 또 자기가 법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막 돈 요구하고 뭐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객관적으로 이제 뭐 협박인 게 너무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럼 A라는 여성이 B라는 남성한테 돈을 3천만 원 정도 썼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교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돈을 실제로 썼는지 그리고 3천만 원도 아마 둘이 합의해서 쓴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네, 뭐 교제하는 기간에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뭐 돈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유가 되는 사람이 돈을 더 썼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헤어지고 나서 뭐 선물 준 거 이런 거 반환해 달라. 아 있어요? 그런 요청 그리고 그 선물을 시가로 중고가로 계산해서 그거를 이렇게 바로 소장을 써서 진짜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시간 낭비에다가 자신의 어떤 에너지 낭비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교제 기간에 내가 너한테 얼마 썼고 내가 너한테 선물 줬으니까 그거 돌려줘라는 소송이 되게 많아요. 그럼 뭐 고가의 뭐 백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고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잘 몰라요. 정말 몇십만 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도 다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계좌이체 했던 내역이 있다 그러면 계좌이체 내역 쫙 뽑아가지고 돌려달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참 지금 되게 뭔가 이런 거 잘못되고 있는 게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뭐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그 한때 어쨌든 자기가 좋아서 교제했던 사이인데 네. 그 교제를 종결하는 그런 의미 그런 과정에서 좀 되게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요즘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요즘 것 그런 같아요.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 사이에서. 되게 그게 네. 뭔가 자신의 권리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애인인 사람한테 선물을 뭐 100만 원짜리 네. 뭘 사줬다 그러면 이게 네. 증여인가요? 법률상. 증여일 수도 있죠. 예. 그냥 주는 거니까 예. 선물은 그냥 정말 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증여인데 예. 사귀는 사이에서 받고 이런 거는 일종의 뭐 증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환해달라는 것도 증여 기반으로 반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네. 이전이 된 건데. 근데 그 되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아. 그러니까 뭐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혼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돌려받는 거는 되게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아 그것도요. 넘어가면 근데 뭐 이미. 교제하던 사이에서 그렇게 또 사회 통념상 아주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면은 사실 선물한 거 이런 거를 반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대부분 이제 달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요. 예. 근데 치사하다. 아니면 그냥 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네. 너무 치사하고 치졸해서 끝까지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열받으면.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는 줄 알면서 전쟁하는 사람도 근데 있잖아요. 이게 왜 자기의 그냥 정말 좋은 젊은 시절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잊어버려야죠. 뭐 이후에 이어지는 뭐 교제 폭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잊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 폭력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 돌려달라는 아이 과정에서요. 뭐 스토킹이나 이런 사건 많죠. 근데 그것도 되게 또 위험한 일인 거거든요. 사실은 강력범죄 어쨌든 전조 범죄잖아요. 스토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참 저희 이 안전 이별이라고 해서 그럼 용어 나와 있죠.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만나고 헤어지는 거. 쿨했잖아요. 그냥 헤어지고 빠이빠이하고 그냥 잘 자라라 이랬는데. 만나고 헤어지는 거를 왜 그런지 몰라. 너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것도 한쪽이 집착한 거죠 사실 안 그래 이 사건도. 그냥 헤어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3천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지. 근데 방법이 너무 잘못됐죠. 잘못됐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뭐 주변 부모와 뭐 교수들까지 끌어내고 뭐 인스타에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 시대에 너무나 전형적이고 무서운 협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본 사례 중에 반환 요구를 한 연인과 중에 물건 중에 특이한 게 뭐가 있으셨어요? 기억나시는 게? 특이한 거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선글라스 달라 이런 거죠. 선글라스요? 그러니까 좀 고가의 선글라스였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깜이 쓰던 선글라스 걸. 달라고 했던 거랑 소송을 했어요. 와.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 요즘에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통장을 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용돈, 데이트 통장을 비용입니다.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누가 썼다. 그래서 뭐 횡령죄로 고소했던 사건도 많고. 공동 근데 관리하는 그게 비용이라. 너무 소액이에요, 사실은. 너무 소액이라서 경찰이 관심도 안 가질 만한 사건인데 거기에 너무 모든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손인데 시간이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잘 헤어져야 되는데 잘 헤어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만나는 걸 모르면 잘 헤어지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섭불리 사람 만나는 거 하지 마라. 왜 사람을 만날 줄 알면서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끌다 때도 깔끔하게 끝나는데 만나는 방법 잘 모르잖아요. 요즘 사람들. 공부만 하고 맨날 맞아요. 유튜브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있으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많이 봐요. 이렇게 어색해갖고 이렇게 둘만 있는 공간에 있을 때 대화하기 어려워. 뭐 20대나 30대 분들 만나갖고 이제 저도 대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을 건데 저쪽에도 말을 못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가. 아니면 요즘에는 되게 또 뭐 권리 의식이 조금 더 투철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뭐 고소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법 만능주의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화해 보지 않고 바로 고소하고 바로 소송 제기하고 이런 게 과연 맞는지. 맞진 않죠.
변호사님 모르시다 봐야죠. 네, 저는 변호사지만 이런 건 너무 안 좋아해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